밤에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공간이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에게 침실은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잠은 얕아지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작은 방에도 예전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한때는 아무 문제 없던 것이 서서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매년 수천 시간에 달합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천에 닿아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신경은 쉬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휴식이 선택이 아닙니다. 균형과 기억, 일상의 자립을 지탱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년층은 이 과정을 방해하는 물건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극적인 위험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물건들입니다. 익숙한 것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것들입니다. 몸이 더 민감해진 지금, 이 작은 노출은 쌓입니다. 밤마다 아무 신호 없이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하거나 몸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원인은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매일 밤 사용되는 것, 거의 의심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침실에 흔히 있는 5가지 물건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각각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수면과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물건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바꾸는 방법도요. 침실은 회복을 돕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베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머리 아래에서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베개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은 불편합니다. 5년, 10년,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베개는 익숙합니다. 부드럽고 안정감을 줍니다. 모양을 잡고 위치를 조정하며 밤새 머리를 받쳐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년이 넘은 베개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개는 땀을 흡수합니다. 각질, 피지, 숨에서 나오는 습기까지. 이 환경은 집먼지 진드기에 이상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떨어진 피부를 먹이로 삼습니다. 진드기의 배설물은 매우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들이마십니다. 이 노출은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코가 막히지 않나요? 목이 건조하지 않나요? 둔한 두통은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베개는 세균도 쌓이기 쉽습니다. 온기와 습기가 이를 악화시킵니다. 매일 밤 얼굴은 그 표면에 닿습니다.
호흡 공간은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커집니다. 면역 반응은 느려집니다. 기도는 더 민감해지고 잠은 얕아집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는 휴식을 방해합니다. 피부 문제도 있습니다. 노화로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베개는 머리 제품과 로션의 잔여물도 흡수합니다. 깨끗한 습관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 잔여물은 밤마다 쌓이고 오랫동안 얼굴에 닿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붉어짐을 느낍니다. 원인 모를 자극, 나중에 생기는 트러블, 제품을 바꾸고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오래된 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습기입니다. 특히 더운 환경이나 습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베개 안에 습기가 갇힙니다. 그 안에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자는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바로 호흡하는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이 노출은 피로감과 머리 멍함, 호흡 불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조용한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개가 2년 이상 되었다면 교체하세요.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습기와 알레르겐에 강한 소재를 선택하세요. 메모리 폼, 라텍스, 고급 합성 소재. 이런 소재는 기존 충전재보다 입자를 덜 머금습니다. 지퍼형 베개 커버를 사용하세요. 일반 커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한 겹이 습기와 알레르겐을 막아줍니다. 베개 수명도 늘어납니다. 커버와 베개 커버는 매주 세탁하세요.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이 작은 습관이 수면 환경을 빠르게 바꿉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년 3,000시간 이상 베개에 머리를 둡니다.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하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원인은 나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머리 바로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오래된 베개를 바꾸면 호흡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코막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휴식을 돕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밤새 공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흔한 물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침대 아래의 물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침대 아래를 떠올려 보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수납 공간입니다. 오래된 옷, 여분의 침구, 몇 년째 열지 않은 상자들,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깔끔해 보이기도 합니다. 방은 깨끗해 보입니다. 어지러움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 있는 것은 조용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침대 아래는 어둡고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소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먼지가 쌓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머뭅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늘어나고 알레르겐도 늘고 습기도 쌓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곰팡이가 천천히 자라기도 합니다. 특히 덥거나 습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잠들면 호흡은 더 깊어집니다. 공기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 공기는 침대 아래를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떠오릅니다. 몇 시간 동안 반복됩니다. 아침에 코가 막힌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목이 건조하다면 멈춰 보세요. 바깥 꽃가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절 탓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 아래의 공기일 수 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떨어진 피부를 먹이로 삼습니다. 진드기 배설물은 강한 자극 물질입니다. 아주 적은 양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는 더 민감해집니다. 예전엔 괜찮던 것이 이제는 불편함을 줍니다. 아침에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뒤가 눌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의 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인식합니다. 어수선함은 보이지 않아도 긴장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어수선함을 떠올려 보세요. 무겁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불편함이 밤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 못하고 깊은 휴식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 순환입니다. 침실에는 공기 흐름이 필요합니다. 공기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침대 아래가 가득 차 있으면 공기는 정체됩니다. 신선한 공기 대신 같은 공기를 반복해 마십니다. 매일 밤 공기 흐름이 나쁘면 아침에 멍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몸이 환경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침대 아래를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해보세요. 가득 차 있다면 조금씩 정리하세요. 상자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나누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세요. 그 다음 꼼꼼히 청소하세요. 천천히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세요. 모서리와 매트리스 바로 아래도 신경 쓰세요. 꼭 보관해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하세요. 밀폐 용기만 사용하세요. 열린 상자나 천 가방은 피하세요. 이들은 먼지를 쉽게 모으고 다시 공기 중으로 퍼뜨립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숨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소 후 날씨가 허락한다면 밤에 창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아침에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의식적으로 관찰해보세요. 호흡이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일어났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장이 줄어듭니다. 공간을 비우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침실은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창고가 아닙니다. 환경의 작은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댓글에 2번째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새 영상이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게 합니다. 이제 침대 아래가 정리되었으니 다음은 공기 자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향초와 방향제. 향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쾌한 향이 나는 침실을 좋아합니다. 라벤더, 바닐라, 깨끗한 린넨 향. 이 향들은 편안함을 줍니다. 휴식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향초와 방향제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남습니다. 이 물질들은 천천히 방출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밤새 알지 못한 채 들이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들은 폐를 자극합니다. 부비동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몸의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두통으로 깰 수 있습니다. 목이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잤어도 이상하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수면 습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기 자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몸은 독소를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낮은 수준의 노출도 매일 밤 쌓입니다. 향기가 사라져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입자들은 천에 달라붙습니다. 베개, 이불, 카페트, 향을 느끼지 못해도 그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움직일 때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옵니다. 몸은 조용히 계속 흡수합니다. 기도가 민감한 사람일수록 영향은 더 큽니다. 아주 적은 양도 문제가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은 더 얕아지고 회복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침실이 냄새 없는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에는 인공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입니다. 자연 공기는 조용히 작용합니다. 잠자기 전 창문을 잠깐 열어보세요. 작은 틈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향을 원한다면 자연에서 온 것을 선택하세요. 아주 적게 사용하세요.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를 사용한다면 깨끗하게 타는 제품을 고르세요. 강한 인공향은 피하세요. 저녁 초반에만 사용하세요. 밤새 켜 두지 마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선택지로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자연스럽게 공기를 정화합니다. 불순물을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화학 물질은 없습니다. 침실은 숨쉬기 편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담을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는 더 깊은 잠을 돕습니다. 아침도 더 맑아집니다. 공기가 부드러우면 몸은 더 쉽게 쉴 수 있습니다. 회복도 좋아집니다. 인공향을 없애는 것은 조용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실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출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공기가 정리되면 또 다른 흔한 물건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밤과 아침의 몸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두껍고 어두운 커튼. 빛을 막습니다.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막 커튼이 숙면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어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은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과 차단된 듯합니다. 밤에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침에 나타납니다. 몸은 빛과 함께 깨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취향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아침의 빛은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졸음을 유지하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각성을 돕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두꺼운 커튼이 아침빛을 완전히 막으면 그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몸은 밤에 머뭅니다. 8시간 혹은 9시간을 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 멍한 느낌은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노년층은 이를 정상이라 여깁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종종 몸이 깨어날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이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내부 시계는 더 민감해집니다. 빛의 타이밍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시간의 어둠은 혼란을 줍니다. 또 하나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의 질입니다. 두꺼운 커튼은 오랜 시간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기 흐름이 줄어듭니다. 신선한 공기가 돌기 어렵습니다. 정체된 공기가 쌓입니다. 습기도 조용히 증가합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먼지는 더 쉽게 가라앉습니다. 습기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는 이런 환경에 더 민감해집니다. 호흡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입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코가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에너지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은 공기일 때가 많습니다. 빛은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점은 쉽게 지나칩니다. 자연광은 정서적 균형을 돕습니다. 동기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아침이 계속 어두우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의욕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평하고 무딘 느낌이 생깁니다. 슬픔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의지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를 침실 환경과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은 큽니다. 암막 커튼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는 어둠이 휴식을 돕습니다. 커튼은 이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균형입니다.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어야 합니다.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10분에서 20분의 아침빛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 시계를 맞춰줍니다. 밤이 끝났다는 것을 몸에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세요. 빛을 거르는 커튼입니다. 사생활은 지키면서 부드러운 빛을 통과시킵니다. 점진적인 밝아짐은 자연스러운 기상을 돕습니다. 눈부심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빛과 공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창문을 조금 여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공기 움직임만으로도 방은 상쾌해집니다. 호흡이 편해집니다. 작은 선풍기나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기가 순환합니다. 빛과 공기가 함께 작용하면 건강한 기상을 돕습니다. 다음 밤의 휴식도 깊어집니다. 침실은 몸과 협력해야 합니다.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아침이 빛과 신선한 공기로 시작되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기분이 안정됩니다. 하루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댓글에 4번째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차분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제 빛과 공기를 살폈으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침실에 있는 휴대전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방해 요소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침실로 가져옵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짧은 메시지, 짧은 영상, 마지막 확인, 무해해 보입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화면은 조용히 수면을 방해합니다. 몸은 휴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푸른 빛을 냅니다. 이 빛은 나처럼 작용합니다. 눈이 그것을 보면 뇌는 깨어있게 됩니다. 잠의 신호가 늦어집니다. 몸은 잠을 돕는 물질의 분비를 줄입니다. 이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피곤했는데도 갑자기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몇 분이 지나고 때로는 1시간이 흐릅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계속됩니다. 뇌는 즉시 꺼지지 않습니다. 자극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생각이 이어지고 이미지가 남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활동합니다. 잠은 얕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습니다. 휴대전화는 밤새 뇌를 경계 상태로 둡니다. 소리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진동을 느끼지 못해도 신경계는 반응합니다. 빛의 깜박임, 화면의 움직임, 이 작은 자극들이 깊은 잠에서 끌어냅니다. 반복해서 8시간을 잤다고 느껴도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깊은 잠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잠 동안 몸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뇌는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기억은 강화되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깊은 잠이 방해되면 다음 날이 힘들어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멍한 느낌으로 깹니다.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에너지는 낮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원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뉴스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의 노출은 걱정을 계속 활성화합니다.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차분해지는 대신 조용한 긴장이 쌓입니다. 잠은 더 얕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큽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방해는 밤마다 누적됩니다. 익숙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잠들기 전 습관처럼 화면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이 덜 상쾌해집니다. 아침 두통이 생깁니다. 집중이 어려워지고 에너지가 빨리 떨어집니다. 뚜렷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변했습니다. 결국 간단한 조정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방 건너편에 둡니다. 혹은 침실 밖에 둡니다. 스크롤 대신 책을 읽습니다. 알림 대신 조용함이 옵니다. 며칠 안에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에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작은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는 긴급함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급하지 않아도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생각이 달립니다. 몸은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휴식은 불완전해집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밤에는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방 건너편에 두거나 다른 공간에 두세요. 알람으로 사용한다면 빛이 없는 시계를 선택하세요. 가까이 두어야 한다면 설정을 바꾸세요. 비행기 모드가 도움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두세요. 빛 노출을 줄이세요. 취침 전 경계를 정하세요. 화면을 보는 시간을 끝내세요. 스크롤 대신 차분한 습관을 선택하세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악도 도움이 됩니다. 느린 호흡은 몸을 휴식으로 이끕니다. 침묵은 잠을 돕습니다.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의 맑음이 돌아옵니다.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수면을 지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침실은 휴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변화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화면 하나가 회복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아무 경고 없이 그것을 멀리하면 잠에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힘을 되찾습니다. 좋은 휴식은 자립을 돕습니다. 하루를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침실은 매일 밤 당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해를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날 때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마음이 마침내 느려지는 곳입니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조용히 준비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당신을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삶의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작은 요소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극적인 위험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물건들입니다. 편의로 두었고 의심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작은 것들이 조용히 몸에 거슬리게 됩니다. 밤마다 조금씩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교체도 복잡한 습관도 필요 없습니다. 사려 깊은 작은 변화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보다 빠르게요. 가장 많이 몸에 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베개입니다. 깨끗하고 지지력 있는 것으로 바꾸세요. 호흡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침대 아래를 살펴보세요. 숨겨진 물건을 정리하세요.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공간을 만드세요. 마음도 더 쉬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공기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인공향을 없애세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공기에 맡기세요. 폐가 반응할 것입니다. 아침에 빛을 들이세요. 짧은 시간이어도 충분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하루의 리듬에 맞춰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는 휴대전화와 거리를 두세요. 마음에 쉴 허락을 주세요. 각 단계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력합니다.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침의 맑음이 달라집니다. 에너지의 안정감이 달라지고 아침이 더 차분해집니다. 노년층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기반입니다. 좋은 수면은 균형을 지키고 기억을 돕고 감정적 회복력을 키웁니다. 자립적인 삶을 돕고 삶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맑은 아침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탱할 안정된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돌봄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낡은 베개를 바꾸세요. 아침에 커튼을 여세요.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세요. 며칠만 시도해 보세요.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차이를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면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쌓입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 영상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면 답해 주세요.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읽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을 격려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고려해 주세요. 새 영상이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을 잘 돌보세요. 밤은 하루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